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주택 안정을 위해서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정책을 18번째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하겠다 하는 내용. 네 번째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네 가지 큰 테두리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에 가장 큰 영향,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대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는 점, 이것이 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출 규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019년 12월 16일자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각 관계 부처, 이 모든 부처들이 합동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시가 9억원 초과주택 담보대출을 할 때 LTV를 강화를 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 내용은 주택시장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그러니까 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40%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선책으로는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착주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기저비율을 차등 적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40%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책을 보게 되면 구간 1과 구간 2로 구분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구간 1을 보게 되면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LTV 40%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구간 2에 대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20% 축소시켜서 적용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택가격이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 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된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행은 14억원 곱하기 40%를 적용하게 되면은 5.6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사항에서는 9억원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된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적용을 하게 되면 현행보다는 1억원이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이러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가 1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시가가 9억원인지 아니면 시가가 15억원인지 기준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은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에 하나만 그 가격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러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인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 실거주한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허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너무나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제약사항이 될 수 있고, 특히 30대나 40대 전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없고 또는 대출을 이용해서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억 원 아파트 또는 15억 원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서울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 마련이 정말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주택 수요자들에게 저항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후폭풍이 또 상당히 크게 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주택시장이라든지 주택 수요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날 주택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7일 그리고 18일을 거쳐서 현재 이러한 시중의 분위기,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일보 12월 18일자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16일 대책에 대한 30대의 울분과 좌절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30대의 분노, 내 집 마련 사다리, 정부가 아예 불살라버려, 이러한 내용들이 주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대출마저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 어설프게 돈 있으면 서울 변두리나 가란 얘기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신분 상승 꿈꾸지 말고 개천에서 눌러 앉으란 얘기인가,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금수저가 아닌 30대는 강남 꿈도 꾸지 말아야 하나, 뭐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울 10월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감정원 자료인데요. 10월 달에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보게 되면 20대 이하가 3.1%, 30대가 31.2%, 40대가 28.7% 이렇게 돼 있고요. 50대 이후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러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를 합치게 되면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34%는 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도 45세 이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45세 밑으로는 강남에서는 분양을 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강남 지역 분양가 청약 평균 당첨 가점을 보게 되면 송파가 69점으로 나오고 강남 서초가 63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69점이라는 점수는 45세의 4인 가족이 3인의 부양 가족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 만점을 맞아야 69점이라는 그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본다면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45세가 넘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절반 45세 미만이 분양권을 받아서 강남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 하는 점으로 봤을 때 14%가 이게 플러스가 되면 거의 약 50% 정도는 강남 주요 지역에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10억이 다 넘어가고 주요 지역은 15억이 넘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30대 이하의 계층들은 분양아파트도 분양을 받지 못하고 일반 아파트도 대출을 받지 못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분양 가점을 보게 되면 송파구 69점, 동작구 65점, 강남 서초가 63점, 그리고 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중랑, 동대문구,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54점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가족인 30대가 평생 동안 무주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5년 이상이 되겠죠. 그러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 52점이기 때문에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30대에서는 분양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도 받을 수 없고 일반 아파트도 구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급작히 너무나 큰 그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행히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주택 가격을 낮춤으로써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장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특히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계층에서는 분양 아파트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출 기절에 인해서 일반 아파트도 사들어갈 수 없는, 갈아타기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름대로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저항이 계속 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